안녕하십니까. 게이밍 무명입니다. 다시 이번 한 주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한 주의 미국의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제 뭐 이슈가 터지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터질 이슈가 좀 있죠. 뭐 CPI 발표라든지 우리나라 금리 발표라든지 또 미국 또 중간선거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 지금은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은 좀 의미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우량주나 뭐, 대형주들 빼고는 사실상 움직이는 게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좀 듣보잡 종목, 시총이 좀 작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막 상한가 갔다가 뭐 또 쳐박았다가 또 뭐 지금 내렸다가 이렇게 뭐 이런 종목들 외에는 지금 우량주나 대형주들은 사실 거시경제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어쨌든 그래서 이 거시경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나중에 우리가 이 거시경제가 뭔가 안정이 됐을 때는 개별 종목의 어떤 좀 디테일을 우리가 보면 되지만, 지금은 좀 거시경제를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고, 왜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냐, 매번 다우가 아닌,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내릴 때도 확 내리고, 오를 때도 확 내리고, 뭔가 정확한 그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다우는 무겁죠.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는. 그래서 좀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저항선 두 줄을 꺼놨는데, 지금 이 밑에 저항선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저는 그대로 가을 랠리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12,000에서 12,300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있었지만, 역시나 시장에서 이제 김칫국을 먼저 마시면서 그것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서 실망감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지금 만약에 제가 시장이, 파월은 그 어떤 단서나 시장이 왜곡하고 곡해하고 오해할 만큼의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건지, 무슨 채권 금리 이런 거를 뭐 일본, 중국, 최대 채권국인 일본,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패대기 치면서 그런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바닥을 치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못 올릴 것이다. 11월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조금 완화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 11월 그 금리 발표하면서 있을 것이다 라면서 김칫국을 먼저 마셨죠. 김칫국을 마시면서 이게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만약에 지금 올랐다가 지금 다시 쳐박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칫국을 안 마셨더라면 확실하게 갔어요. 여기서 오르지 않고 여기서 그냥 계속 줄타기를 했겠죠. 줄타기를 하다가 이제 금리 발표 이후 딱, 왜 예상대로 김칫국을 안 마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그 파월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런 강도, 금리 인상 기조로 나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그대로 예상을 했다면, 예상대로 강한 인상 기조를 유지하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발표를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미국 파월 아저씨의 발표는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은 좀 완화적인, 왜냐면 12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다만 최종 금리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는 말 때문에 그날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팍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김칫국을 안 마셨더라면 차트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거 없이. 하지만 뭐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가을 랠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시기상으로. 예? 근데 시기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지금 미국 중간선거도 있죠. 근데 중간선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주가에.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거가 자꾸 뭐 이렇게 미칠 것이다 저렇게 미칠 것이다 하지만은 그렇게 당장에 어떤 그런 거는 미치지 않는다. 대선도 아니고 중간선거는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CPI 발표 이런 게 있죠. CPI 발표도 있으니까 CPI 발표도 사실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별로 높지 않다. 좋아봐야 7.9%고 예 아니면 8.1% 정도 그냥 작년 대비 그냥 전월의 오름세랑 별 다를 바 없는 수준. 7.9 나오면 뭐 8.1보다는 7.9가 낫겠지만 그냥 이 7.9가 됐다 해가지고 이게 뭔가 확실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확인이 잡혀간다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7.9나 8.1이나 어차피 이게 시장 기대치이기 때문에 CPI가 발표를 한다 이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합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그렇게 뭐 시장에 어떤 만약에 가을 랠리가 있다면 그것을 꺾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 예. 오히려 뭐 8.2, 8.3이 나오면은 확 꺾이겠죠. 예, 주가가 확 꺾이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10월 CPI죠. 10월 CPI를 지금 11월에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어떤 바운더리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시장 예상치에 그냥 대동소이 그냥 거의 뭐 근접하게 부합할 거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슈가 중간 선거도 있고 CPI 발표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이미 파월 아저씨가 이번에 이미 강력한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다. 다만 데이터를 보고 좀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뭐 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로 지금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 물가를 봤을 때나 물가도 지금 정점을 찍고 지금 약간 막 소강 상태예요. 뭔가 뚝 떨어지는 이게 꼬리가 뚝 떨어지는 게 없고 그냥 지금 뭔가 소강 상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르지는 다시 꼬리를 이렇게 탁 치켜드는 건 없다 이거죠. 자, 물가는 정점을 찍고 뭐 작든 어쨌든 여전히 물론 굉장히 높은 물가긴 하지만 어쨌든 정점을 찍고 그 정점을 뛰어넘을 만큼의 지금 꼬리를 치켜드는 게 없이 그냥 소폭 아주 미세하게 지금 조금씩은 하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파월의 아저씨가 미 연준에서 뭔가 완화적인 기조의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런 시장 전문가들이 내세웠던 그 근거 바로 미국 국채 패대기 패대기 치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죠. 예, 이것이 미국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금리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 채권이라는 거는 이 국채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빚이잖아. 빚. 돈을 빌리고 내가 그 돈을 빌렸다는 그것이 이제 채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대기업을 다니는 뭐 공무원을 다니는 그냥 공무원을 다니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친구가 있고
중소기업, 아주 작은 중소기업, 내일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중소기업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과, 예, 이렇게 월급이 따박따박 절대 뭐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과 다르죠.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무조건 갚을 확률이 높은 사람은 뭐 이자가 좀 낮아지는 거고, 얘한테 원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만큼 리스크를 내가 안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미국 국채 금리가 국채가 패대기를 치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예, 미국 국채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아, 미국 국채가 얘들 지금 이 정도 하는데 지금 얘들도 지금 국채를 엄청나게 남발했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때. 예? 그러면 미국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고정관념이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더라도 어차피 얘네들은 달러, 기축통화국, 달러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달러에 문제가 생기고 화폐는 있잖아요. 그냥 신뢰도의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신뢰를 하고 그것을 보증을 하는 게 미국 정부거든요. 어쨌든 그런 미국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후 미국에서 뭔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럴 때 왜? 신뢰도가 떨어졌으니까 높은 금리를 주고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이미 미국은 순부채 국가고 늘 순적자 이제 국가지 않습니까? 얘들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것은 달러. 하지만 그에 대한 달러와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미국도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만 그들의 근거는 맞아요. 지금 정신없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물가는 뭔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이고 물론 이렇게 내려가진 않죠. 이렇게 아주 그냥 수평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가 미국 국채는 리스크가 지금 올라가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부담감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중간 선거, 그리고 CPI는 그냥 이미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이게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중간 선거도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그게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드라마틱하게 뭐 민주당이 이겼다. 이러면 또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데이터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을 랠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느 지점까지, 예, 제가 11월 얘기했고 12월 초까지도 얘기했어요. 이 기간까지 진짜 뭐 만약에 탄력받으면 산타 랠리까지, 가을 랠리에 이어가지고 산타 랠리까지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중간에 스톱시킬 만큼의 이슈는 없다. 그리고 미국 연준 그 마지막 이제 금통위도 12월 말 정도에 예, 지금 있기 때문에 24일인가 그래요. 23일인가 뭐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가을 랠리 혹은 좀 산타 랠리까지도 이어질 좀 개연성이 있지 않나. 왜? 막을 것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랠리가 만약 이어진다면 지금 물가는 지금 이렇고 물가는 지금 그러니까 꼬리를 지켜들지 않는다 이거죠. 예, 꼬리를 지켜들 일이 없고 지금은 이렇다. 다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번에 또 곡물 또 그 협정에서 탈퇴를 하니 많이 하면서 또 곡물 가격이 또 부들부들 하고 있죠. 지금 튀어 올라가려고 그런 것부터 해서 좀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유가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은 조금 80불대에서 지금 정지 상태고 또 경기 침체나 금리를 이미 급격하게 지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뒤에 나타나니까 효과가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 지가 이제 딱 지금 뭔가 첫 번째 금리를 올렸던 시기부터 해서 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할 시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어쨌든 떨어지지도 않지만 중요한 거는 꼬리를 아직도 지켜들 그것도 아직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 국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간선거나 CPI는 이미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없다. 몰라. 갑자기 중국이 막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힘들죠. 예. 이런 진짜 돌발 변수,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돌발 변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부터 조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번에 김칫국을 마셔서 올랐다가 다시 쳐박았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 이제 마지막 장에 밑꼬리를 달면서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단선 범위에 또 하단선이 저항선인 요 하단선에 지금 물려놨습니다. 지금 밑꼬리 달렸다는 말은 이제 올렸다는 얘기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이제 본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월요일 이제 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조금 기대가 되는 개미무명인 저로서는 당분간은 미국의 다음 금통위가 열릴 그쯤까지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돌발 변수,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뭔 일이 터진다든지, 근데 절대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럴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내에서 무슨 일이 터질 거에 대해서,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에서 돌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좀 가을 랠리, 늦가을 랠리, 좀 초겨울 산타 랠리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이유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여기서 하단선에서 여기 제가 끈 이 선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요런 걸 두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언제 이 12,000에서 12,300을 얘기했는데 어디쯤에서 제가 다시 분석을 하겠죠. 왜냐면 저는 이번이 경기 침체 전에 마지막 불꽃이라는 저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상승이 제 예상대로 12,000에서 12,300 요 사이에서 끝났지. 요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여기 13,000원까지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시점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비중을 조절해서 경기 침체를 또 대비하는 그런 걸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조절하는 그거를 지금 고민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여기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한국 증시에도 중요하냐?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은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이렇게 가을 랠리, 산타 랠리가 우리나라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따라가게 돼 있대.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개별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지수상으로는 쫓아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이런 거시경제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이제 별다른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슈가 나타날 때만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또 개별적으로 자기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 분석 의뢰를 할 경우에만 제가 분석을 또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에 저번 주가 조금 힘들었죠. 여기 보시면은 저번 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식은 뭐 내릴 때 사는 거다. 또 이때 막 이렇게 올랐을 때 사신 분들은 지금 또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절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오를 때 사는 거는 불타기라고 하는데 그 불타기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또 골치 아프신 분들이 또 계실 건데 어쨌든 이번에 또 뭐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시 가을 랠리를 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수상으로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